새벽 4시 반이라는 시간이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닐 도널드 월시한테 닐 도널드 월시만의 신이겠죠. 그 신이 이야기를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거인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화가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밤새 그림을 그리다가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몸이 굉장히 이제 피곤해요. 이제 밤샜으니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예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밤에 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김정민 박사의 심볼리즘 영상인데, 김정민 박사는 유라시아 쪽의 유물유적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림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를 많이 하고, 전 세계 정치 지도자하고 뭐 프리메이슨의 관계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구독자하고 투자자 중에서도 한 분이 제가 중앙 비엔날레, 즉 홍석현 중앙일보에서 만든 그 중앙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거를 가지고서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추측 이런 거를 하시는 분도 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김정민 박사가 많이 그 유물유적을 통해서 추측을 한 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민 박사는 막 돌아다니면서 그 증거를 수집을 했고,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면서 그 감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핵만리로 동망권서인데, 돌아다니면서 그 유물유적을 봤을 때 그 상당한 그 쾌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인류 문명의 기원 같은 거, 뭐 수수께끼를 막 푸는. 그런데 그거 역시 2%밖에 못 봅니다. 2%. 98%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98%를. 그러니까 김정민 박사의 심볼리즘 영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한 2% 정도 포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 그림 중에서 별에서 꽃까지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 관측의 그 역사가 있는데, 뭐 천문으로 뭐 언제 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도의 그 소년도 코로나19를 예언했다는 그 사람도 천문 관측으로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예측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자, 사주팔자도 천문 관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어떤 초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갖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다가 목성, 토성, 화성, 금성 이 행성이 지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하고 태양이 여기가 있으면은 지구가 이제 몇 시에 태어났느냐, 사주에서 몇 시에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자리에서는 며칠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고 서양 별자리에서는 한국 사주에서는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주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며칠이냐 몇 시냐. 근데 이게 자 태양이 있고 각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돌아요. 그리고 그 지구에서 누군가가 태어나요. 근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뭐에 영향을 받죠? 별빛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별빛. 제가 왜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 그려놓고 별에서 꽃까지 이 별빛이 내려와서 그것 자체가 꽃밭이 되고 스타더스트 개념이죠. 별로부터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가 왔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걸 그리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별로부터 쏟아지는 그 별빛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별에서 꽃까지가. 별빛의 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양에서는 뭐 천궁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사주역하고 운명 뭐 이렇게 발달을 한 거죠. 그 원인이 별빛이에요. 별빛.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태양도 더 큰 태양을 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별자리가 바뀌죠. 뭐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로 바뀐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유물 누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에서 나타나는 지구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거를 그런 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그 2%밖에 못 보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제 추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천문도, 그러니까 별자리에 의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되는 별빛이 뭐 광년으로 따지잖아요. 광년. 뭐 가장 가까운 게 사광년이었나? 아무튼 가까운 태양이 있고 먼 태양이 있는데 멀리 있는 태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주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 천체 관측 하시는 분들은 저게 1억 년 전에 없어진 별빛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다가오는 별빛들이 이미 그 운명을 다 하고 사라진 거예요. 초신성하고 이제 블랙홀로 변했어. 저 먼 우주에서는. 근데 그 별빛이 여전히 그때 뭐 30억 년 전에 발사했던 별빛이 지구상에는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천문적으로 우리는 30억 년 전에 이미 발사된 별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생각까지.
내가 2021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의 영향이 이미 30억 년 전에 계산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빛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뜻이죠. 거기에 물론 변수가 있어요. 그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나비 효과가. 그래서 이제 김정민 박사 영상에 보면은 보키오와 그림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도 보키오와에서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마약 조직이 소탕되고 마피아가 300 몇 명이 뭐 재판을 받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굉장히 디테일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관찰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더 98%의 더 큰 차원이 있다. 이런 거죠.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간에 자기 상위 계층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층층이 있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기원을 모르는 거하고 같아요. 의식의 기원을 모르거든요, 인간이. 아직 학문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우리의 생각의 기원이 증명이 안 돼 있다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종교와 뭐 경전과 사서삼경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 결론이 5글자래요. 5글자. 착하게 살자. 어디 세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꼼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전시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거든요. 우주의 그물이 듬성듬성해 보이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께서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 매일 막 100개씩 빠지는데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있다. 내일 몇 개 빠질지까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너는 몇 살 때부터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어떤 명상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유튜브 방송도 꽤 많잖아요. 많은데 뭐 깨달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신한테 다 맡겨라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다 맡겨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고리들 방주는 우리 아미고 제 그림을 후원해 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운 내가 사는 이 지구부터 한번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물론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난 기적들이 함께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또 믿음인데,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저도 믿는 거예요. 믿고 내맡기고 신께 맡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아니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지 않죠.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가 이제 그 신의 몸이다. 그 하나의 그 신의 부분일 뿐이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진짜 사람은 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란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곳에 임한 신을 인식할 때 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임해 있는 신을 인식할 때. 그래서 이 어쨌건 간에 이 어떤 김정미 박사는 지금 프리메이슨을 환웅 시대까지 보더라고. 환웅.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직됐을 것 같다. 최소한 6,000년 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추측은 더 오래됐답니다. 더 오래됐다. 이거는 이 초고대 문명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9,000년이 아니라 한 몇만 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10만 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몇백만 년이 됐을 수도 있는 게,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외계인이 지구상에 문명을 전파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그렇다면 외계에서 왔겠죠. 그 직각자와 콤파스의 상징 말하는 겁니다. 그 상징이 언제 시작했냐는 것이죠. 가운데 G가 들어가 있고, 프리메이슨 상징이죠. 직각자하고 콤파스. 자, 결론을 내리자면 그겁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은 2%에 불과하고 98%가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완벽하게 신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 세세하게 임해 있는 그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별빛이 그 있잖아요. 중성미자. 별빛이 통과하지 않는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별빛이. 그래서 그 별빛은 일종의 신의 손길이나 같은 거예요. 별빛이. 그만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 미세 조정 우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도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그 수준도 그것이 2%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2%도 제가 크게 잡은 거라고. 아니, 제가 여러분이 신의 IQ를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의 IQ를 상상할 수 있냐고.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 같은 거 전혀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고, 그리고
뭐 30년 넘는 어떤 독서와 또 저만의 명상 이런 걸 통해서 그 별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별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별을 안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았는데,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별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화가로서 제가 완성하고자 하는 예술은 유토피아고, 이 별빛이 모든 것을 통과하듯이 그 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않는 곳이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건 거의 뭐 신이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표현이 오히려 맞아요. 신이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내맡기고 단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그 꿈을 꿔보는 것이죠. 꿔보는 것이고 한번 나가는 것인데, 그거는 모든 앞길은 신이 열어준 만큼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러니까 저는 김정민 박사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우월감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더 많이 봤다, 많이 공부했다는 함정이 있거든요. 또는 자기가 더 착하다는 함정도 있어요.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한다라는 함정, 내가 더 착한 사람이라는 함정, 그게 굉장히 큰 함정이자 지뢰밭이에요. 그게 그냥 근데 그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의사소통 수단이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를 담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림이 이제 심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림도 하나의 그 상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않는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걸레에 물이 묻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걸레질을 하냐는 거예요. 물을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내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의 그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징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표현이, 모든 책이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아무리 어떤 위대한 지혜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걸레질이죠. 걸레질. 그래서 아무튼 뭐 무슨 결론인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로 마무리를, 아무튼 다 얘기했어요. 일단 유토피아의 꿈을 꾸는 화가다. 그리고 우리 두뇌를 스쳐 지나가는 별빛은 이미 30억 년 전에 사라진 별빛들도 무수히 많다. 30억 년 전에. 그리고 그 별빛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 영감이거든요. 그 별빛이.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의 그물은 일찍이 짜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